금리란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입니다. 오늘을 참고 기다리면 내일 더 가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의 가치를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금이 돈이었던 시절에 금세공업자입니다. So goldsmiths handled a lot of gold. They knew the price of gold, but they gradually moved into banking because customers would come to them wanting to leave their gold with the goldsmith. 그들에겐 금고가 있어서 많은 금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금을 받고 대신 보관증을 내주었습니다. 증서가 있으니 고객은 안심합니다. 많은 금이 들어오죠. 금세공업자는 꾀가 납니다. 보관하던 금으로 대출 사업을 시작하죠. Some other people figured out, well, we don't have to be a goldsmith. We can just buy a safe and we can start doing this. And I'll say it's a bank. 오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내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이 여기서 만나죠. Faiz, üretim faktörlerinden sermayenin getirisidir ve paranın kirası anlamına geliyor. Zaten borçlu da bu kişiden, alacaklıdan parayı aldığında belli bir faizi ödeme konusunda istekli. Dolayısıyla o yüzden eğer fon yoksa, arz ve talep yoksa faiz de yoktur. 누구나 나름대로 돈을 쫓는 방식이 있는데요. 20대부터 전력 질주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スーパーカー、レーシングカー、あとはスポーツカーとか全部、入れると正確には把握してないんですけども、50台くらい所有してます。を保有していて、現金以外の資産の方が当然多いので、一概には当然言えないですけれども、およそ多分10億強ぐらいだと思います。日本円ですね。はい。実はこの人生において中期長期の目標を立てたのって人生で1回ぐらいしかなくてですね、26歳の時にいわゆるサラリーマン勤め人をやりながら初めて不動産投資っていうものを始めたんですよ。いわゆるサラリーマン、勤め人をやり、このまま勤め人としてその会社で例えばトップ、になったとしても、おそらくこういうスーパーカーを複数台所有して、乗るというのは、不可能だと感じました。 부를 쌓은 비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26에 대출을 받았죠. 2000년대 초반 금리가 매우 낮았는데도 사람들은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今だからこそ言えますけど、一番の底ですね。もう周りはもう不動産をやったら騙されると、まだまだ下がると、不動産なんか触れるべきじゃないっていうような、かなり真っ黒などんよりムードの時に始めました。それがちょうど、日本におけるそのバブル崩壊後の一番底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2000年、2001年だったんですよ。はい、そんな状況の時に始めました。 아무도 안 할 때 하는 것. 부자들에게 비결을 물으면 꼭 이렇게 말하죠. 지나서 보면 쉬운 일 같지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요.
그동안 일본은 상당한 저금리 시기를 보냈습니다. 금리가 낮은데도 대출받는 사람이 적고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요. 소위 저성장 시대가 계속됐죠. 사토시가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던 시절, 일본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튀르키예가 억지로 금리를 낮췄다면 일본은 오랫동안 초저금리 상태였습니다.川柱ってご存知ですかね。蚊が思い飛んでますけれども、ああいうのが例えばちょっと田舎に行って水辺なんかに行くと蚊がこう群れをなしてるわけですね。でいかにも柱のように物体のように蚊が固まっ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状況って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の蚊柱っていうのは実は少しずつ移動してるわけですよね。で一個一個の蚊が一つ一つの商品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ときに、ですので一個一個の蚊はもちろん動い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一つ一つの蚊は動い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でこのゆっくり動いてる蚊柱の動きが物価なんであって、なので例えば中央銀行とか政府とかっていうのはこの蚊柱の動き、物価の動きを何とかして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というのが、仕事なわけでして、 물가가 오를 때, 즉 인플레이션일 땐 금리를 올려 경제를 식혀갑니다. 디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왔습니다. 20년을요. ただ金利っていうのは例えば 10% から下げるって 5% になる、で次 3% になって、下げることできますけれども、最後はやっぱり 0% で止まってしまうわけです。上げるのはいっぱい上げることはできますけれども、下げるのはゼロのところまでしか下げられ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大きな壁がそこにあるわけです。 급기야 2016년부터 일본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합니다. 히로키 씨는 그 저성장 시대에 학교를 다녔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この部屋の家賃は6万円と5000円管理費がつくというような形になっています。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히로키 씨도 원하는 취업이 어려워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食事は今日みたいに牛丼とか安いファストフードを買ったりとかいう形で過ごしています。 팬데믹 전까지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金利ってのは経済の体温計みたいなものだから、金利が低いから悪いんじゃなくて、経済が悪いから金利が低いということで、ですから体温が非常に低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自身は非常に好ましいことじゃ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금리가 낮다는 건 시간의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도 호황을 누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その時はそんなに感じなかったけども、後から考えるとね、やっぱり皆さん金払いが良くてね、
2つ3ついっぺんに帽子なんてのはあんまり2つ3つ買うもんじゃないけれども買ってっていただいた記憶があって。後から考えるとああこれがバブルの時だったんだなっていう。一番まずかったところっていうのはその95年ぐらいからそういう現象がデフレが始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初のうちはデフレがそんな、悪いことだっていうふうに、日本銀行も政府も気が付かなかったわけなんですね。なので、そうですね10年以上にわたって何もしないということを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속에 일본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멈춰있던 물가가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준코 씨는 75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はいつも家におります。私はスーパーで配達をやっております。 남편과 함께하던 사업을 접은 게 9년 전입니다. 은퇴 후 이런 삶은 계획에도 없었죠.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원래는 연금 조금하고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버린 겁니다. 근근히 살겠다는 노후 계획이 그만 틀어져 버렸습니다. 賃金が上がらないのに物価が猛烈に高くなってきてるのは明らかに経済政策の失敗なんですね. 가까운 일본도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지역에서 特に年金生活者は苦しい状態で、今年なんか猛暑ですごい夏は暑かったんですがクーラーもかけ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っていう、それで熱中症になったりとか、なんか命がけで生きてるみたいな、そういう人たちがたくさん生まれちゃってるっていう非常にまずい状況だと思います。これ豚のロースの切り落としなんですが、30% 引きの買ってきて。卵に対してはもう半年かとかそんな感じで値上がりがしております。260円ぐらいいつも私は買ってたのが今330円。うん。若い人に言う時ある時はちゃんと貯金しときましょうねって言いたいです。もし戻れるんでしたらもう確実に10年後20年後30年後を計画立てて生活します。 금리 같은 것 모르고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알아야 하죠.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이 숫자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명목금리일 뿐입니다. 명목금리만 알고 돈을 빌리면 나중에 크게 힘들어지죠. 귀를 안 빼고 왔나? 귀가 명목금리, 실전금리요? 네, 들어는 봤는데, 네, 들어는 봤어요. 아, 들어는 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딩동댕. In a sense, what you have to also compare are real interest rates. So interest rates after correcting for inflation. For example, if the interest rate in the United States is 5.5%, but inflation is 5%, so you get after inflation, you get only half a percentage point.
이 3.5는 명목금리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실질 금리는 1.5%입니다. 예금자도 실질 금리를 알아야 하죠. 연 3.5% 이자로 1억을 은행에 맡긴다면 350만 원을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질 이자는 150만 원입니다. 반면 대출자는요. 1억 빌리면 350만 원을 이자로 내겠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이죠. It's funny when we say this term real interest rate because everyone's like, well, I thought all interest rates are real. But when economists use this term real interest rate, we mean the level of interest rates relative to the changes in the cost of living. So in the United States today, cost of living's been rising at around 4 or 5% per year. Of 5% actually isn't a very high interest rate. 두 사람의 시간이 잠시 만났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현재 혹은 미래로요. 세상에 돈이 물이라면 금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국가에 돈이 필요하면 금리를 낮춥니다.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죠. 한국은행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요.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5천억 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지자. Yeah, so, and this is exactly what we've seen. For the last 8 or 10 years, we had very low interest rates, and people got used to that, right? People get into habits and customs of how to operate. And so if interest rates are very low, and that means credit card rates are low, mortgage rates are low, car rates are low, and so you tend to borrow more when rates are low. Today, instead, the world has changed. We've gone from a world where interest rates are too low to a world in which interest rates are too high. Why they are too high? Inflation has come back.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돈을 걷어들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금리를 예상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 작서구들. 오늘은 내가 대출이 생기게 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내가 대출이 좀 많은 편이잖아. 지금 약 4억 정도 대출을 가지고 있어. 처음 대출 받았던 거는 2016년도였는데 2016년도에 하나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하나 매입을 했었어요. 그때는 금리 인상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왔던 때였었어요. 금리가 낮아서 뭐 대출 받아서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출 받았을 때는 뭐 월 100만 원 정도면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다 생각하고 했던 건데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줄은 생각을 못 했고요.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월 100 좀 넘었던 이자가
200이 넘어버렸습니다. 빛이요. 미래의 내 삶을 땡겨오는 것. 예, 미래에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 금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안녕 작소구들. 지난 영상에서 월급 인상과 토지 보상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일들로 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볼게. 다들 알다시피 내가 보유하고 팬데믹 시기 낮은 금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그 부실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의 가치를 무시한 대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게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 묻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이 주민들은 모두 같은 상대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돌아가신 분들 대다수가 청년입니다. 집주인은 인천 경기도 일대에 2,70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강제 조직 단체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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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 재산을 반드시 찾아내어 피해자에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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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이사 왔을 때 느낌이 정말 좋은 동네였습니다.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들.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월세를 살다가 조그만한 전세를 얻어가면서 점차 늘려온 자산인 거죠. 다 저축이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이렇게 저축을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털려버리니까 아, 이걸 열심히 모아서 살 필요가 있나? 빌린 명의로 빌라나 아파트를 지은 뒤 전세 보증금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고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그런 식으로 남들이 쌓은 시간의 가치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2억이면은) 우리 가족이 자기 안 쓰고 진짜 아둥바둥해서 20년은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저희 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이제 일부 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저희 딸 돈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무자본 갭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정말 몇십 년 동안 벌어서 이거를 한 큐에 날려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날려버렸잖아요. 금리, 돈의 값.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딘 사람들에게 돈의 값은 피눈물입니다. 그게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네. 이 세상에 왜 네가 주인이 됐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해결 방법은 복권밖에 없다. 잘 모아놓을 걸. 네, 잘 모아놓을 걸. 그 생각을 저도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잘 모아놓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있으면 좋죠. 돈이요? 어떻게 하면 모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까요? 이거죠.
지금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네. 하나하나 다 걱정을 계속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지금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듯한 느낌? 돈이 뭘까요? 돈이 뭐길래 이렇게 괴로울까요? 돈을 쫓는 이 여정을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감히 사기당한 것을 국가에다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저희를 몰아붙였죠. 전세 사기는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 박별별 화장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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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죽어간다!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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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개정하라! 개정하라!